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미국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바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그냥 계속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좀 도미넌스가 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항상 그 대비, 염두 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죠. 그래서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횡보가 끝난 다음에 얘가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 끝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냐 혹은 도미가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빨리 오냐 아니면 우리가 예전 상승장처럼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이렇게 뚫은 다음에 좀 더 달리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떨어지면서 그때 알트가 좀 잘 버티면서 비트가 반등하면은 그때 알트장이 오는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고요, 정말 좋은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보다 비트가 오르는 거 대비 도미넌스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알트가 오르는 몇 개 빼고는 그냥 좀 움직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좀 조바심이 날 뿐이지 이 차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되게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 보세요. 유동성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M2도 여러분들 체크 안 하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얘가 M2가 쭉 코로나 때 오르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둥, 양적 긴축을 끝내야 한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어느새 M2는 뭘 찍었다? 올타임 하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M2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그리고 글로벌 시총은 이미 이 2022년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넘고 이걸 또 넘었어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다시 이렇게 꺾이는 상태가 있었는데 4월 달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다시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 줬어요. 올타임 하이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글로벌 유동성도 올타임 하이, 미국 자체 M2도 올타임 하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타임 하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건 넥스트 자금이 어디로 온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금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금도 우리가 이렇게 일봉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최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금이 꺾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어쨌든 뭐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추세가 일단 좀 꺾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뭐 위험자산이나 혹은 어디로 와야 된다? 디지털 금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 좀 가능성 높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위험자산 사이클이 와도 우리가 증시랑 코인이랑 같이 갔던 것처럼 이걸 가도 우리는 땡큐고 요걸 가면 더 땡큐다. 왜? 이렇게 가면 모든 자산의 유동성이 어디로 몰릴 것이다? 코인 쪽으로 몰릴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되든 좋은데 다만 그게 사람들이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러티브가 돌려면 고래들의 선제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깨우치는 시간까지 해서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들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개미를 털고 또 움직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예전은 우리가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막 얘기했을 때가 보면은 이때였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이때는 진짜 우리가 물리적인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면,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분도 떨어져서 우리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데 알트가 못 따라간다랑 그 다음에 좋은데 옆으로 가고 있다랑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급함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시간의 문제인 거다, 정말. 이거는 왜? 이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얘가 이렇게 역배열이 되던 게 다시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 99일선이에요. 일본 99일선. 99일선도 지금 얘가 떨어지다가 돌렸고, 그리고 365일선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 애들도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오를 경우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동평균선도 돌린다라고 그랬죠, 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랑 비슷하게 벌어진다? 요때 이동평균선이 몰려있고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고 돌파하고 지켜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움직임이 끝나니까 요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간의 문제다. 그쵸?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린 다 끝났습니다. 정말 힘든 건 다 끝났는데 다만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얘가 끝나고 도미넌스가 꺾일지 아니면 더 갔다가 꺾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서 뭘 봐야 된다? 현금 비중과 그다음에 비트의 비중과 그다음 나머지의 비중을 알트로 하되 뭘로 하라 그랬죠? 제가 천천히 매집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때 2021년 불장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2021년 여러분들 들어온 시점이 다 이때라는 거예요. 2월 달에. 대부분 이때 이후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전에 비트가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는 왜 내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알트가 생각보다 재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뭘 해야 된다 사람들이?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시총이 먼저 달려가 주고 그 다음에 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저 애들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까지 랠리를 하면서 이만큼의 랠리를 하고 부처빔이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처빔 맞고 5월에서 한 이때가 이제 7월이죠. 죄송합니다. 7월 말까지 5월에서 7월까지 조정한 다음에 또 7월 말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한 사이클 랠리가 진행되면 생각보다 한 3개월 정도밖에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때만 봐도 막 배 오르는 거 보고 20배 보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암호화폐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밀어주고 있고 트럼프는 암호화폐 대통령이고 뭐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시총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상품을 또 출시를 할 거다. 미국에서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트코인이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점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이미 세팅은 다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비트와이즈 임원은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 미국 경기 침체로 비트코인의 추세가 좋아질 것이다. 예전에는 이게 불확실성으로 약세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게 이때가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금이랑 같이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뭐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비트는 금 사이클이 있고 위험자산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만의 사이클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만의 사이클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년 주기잖아요. 4년 주기. 이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감기가 있고 다음 연도에 고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알트장이 안 나왔던 걸로 봤을 때 고점을 다시 갱신한다라고 하면 보통 1년 한 반 정도 돼요. 고점 나온 시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1년 반이 되려고 하면 뭐 한 11월 뭐 이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넉넉하게 봐도 그럼 뭐 연말 불장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던지 아니면 요번에 좀 사이클이 바뀌었다는데 5월부터 만약에 좋아진다. 만약 5월 중순이나 뭐 말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9월쯤에 끝날 수도 있겠죠. 왜냐? 제가 아까 3개월 정도 알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어제 지표 발표한 거에 비트코인 흔들렸듯이 이러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하나씩 던져질 때마다 조금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 했을 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원래 관세는 트럼프가 있기 전엔 없었던 개념이에요. 제대로 된 게. 그렇죠? 뭐 몇몇 개 관세를 한다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트럼프의 역할이 컸단 말이죠. 그럼 이게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놓고 지금 관세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죠. 그럼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관세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걸 아무리 줄인다고 한들 관세라는 개념이 어쨌든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줄여나가는 게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뭐랑 같냐? 금리 인상이 있고 동결이 있고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왜 금리 동결에서 가격이 오르냐?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금리는 오르지 않겠구나.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관세도 뭐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높인 거에서 낮추는 과정에서 이러면 점점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겠구나.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엇박자 나는 게 보여요. 막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때랑 금리 동결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대외 이벤트랑 똑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요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구나. 그런데 큰 틀에서는 금리 동결 때랑 비슷하게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제 슬슬 뭘 봐야 된다? 매크로보다는, 그러니까 뭐 안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 좀 덜 보고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덜 갖고 뭘로 가야 된다?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의 사이클, 비트코인 자체의 차트, 비트코인 자체의 움직임, 암호화폐 자체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집중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도 이제는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표가 좀 안 좋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물가지수가 0% 상승,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건 좀 비슷한 말이거든요.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한테는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고 여유롭게 이번 연휴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번 연휴를 좀 보내고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되면 영상을 찍고,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좀 쉬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본가에 한번 내려갈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쉬다가 오시고요. 쉬는 거 중요합니다. 잘 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절대적인 시간은 지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보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겠죠. 어쨌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상승장 시간도 체감상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